지금까지는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정도 추정이 있었을 뿐이고 유전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이 뇌졸중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몸속의 혈관을 발달시키는 혈관 성장인자의 유전자가 정상인하고 다릅니다. 그 유전자 구조를 보시면은 정상인이 이렇게 A, G, C, T 4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뇌졸중 환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2개가 다른 모양입니다. 또 아무 증상이 없는데 뇌를 검진해 보면은 뇌졸중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무증상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유전자 1개가 정상인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뇌졸중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뇌졸중 발병률이 2배 정도 높아집니다. 이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새벽 잠에서 깬 김 씨는 오른쪽 팔이 맘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 중심부의 신경세포가 죽은 뇌졸중. 10년 전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뇌출혈을 해가지고 뇌졸중으로 한 10년 정도 고생하셨는데 뇌졸중으로 이미 죽은 하얀 부분은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그보다 몇 배 큰 주변 부분은 치료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뇌졸중 위험도가 2배나 높은 뇌졸중 환자의 가족은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게에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의사의 동의, 처방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는 뇌졸중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무증상성 뇌경색이 있는 경우 앞으로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 뇌졸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40대를 전후해서 뇌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이때 무증상의 뇌경색이 발견된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